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노소TV입니다.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방금 11시 30분에 발표가 됐네요. 관련해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어떻게 지금 발표가 되었고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될 예정인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를 이렇게 해 놓았네요. 결국은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매수세 및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최근에 규제되었던 지역이 상승세는 둔화되었다. 그러나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 매수세 및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추가 대책이 발표가 되었고 앞전에 20대 국회 때 실시되지 못했던 것들이 추가로 지금 통과가 되어가지고 발표가 된 상황인데요. 보겠습니다. 먼저 골자는 그거죠.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서민 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택거래량이 최근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 주택시장 기대 심리 지수도 상승 추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 및 신축 선호 등의 이유로 30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추격 매수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또 공급 시그널이 필요하다. 결국 왜 30대 젊은 층이 추격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가도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무주택 실수요자가 소외감,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수준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 시그널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전개가 되겠다라는 건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이런 부분들은 아주 좋은 정책이죠. 보겠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 및 공급 비율을 확대한다. 공급 비율을 국민주택은 20에서 25%까지 확대를 해주고요. 또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하겠다. 즉 기존에 없던 것들이 추가된 내용이죠.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서민 및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 서민 및 실수요자, 무주택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등기를 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여건 강화 완화 내용,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네, 일단 빠르게 좀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입 부담 경감,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주겠다. 취득세를 감면해주겠다. 이거 굉장히 큰 나름의 혜택입니다. 1.5억 원 이하짜리는 100% 감면을 해주고요. 1억 5천 초과 3억 이하는 50% 감면. 문제는 적절한 이런 물건들이 있을까요? 신규 주택의 경우에는 좀 아쉽네요. 좀 혜택을 주려면 조금 더 쓰시지.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3억 원 이하짜리 50% 이하 감면 아쉽죠. 그죠? 수도권은 물론 4억 원 이하입니다. 광주 신축만 해도요. 지금 4억 원 이하짜리 있나요? 찾아보기 어렵죠. 조금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분양 물량 대폭 확대. 물론 이거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이겠죠. 3기 신도시 외 공공택지로 확대하여 3만 호 이상 사전 청약을 추진하겠다. 3기 신도시 이외에도 추가 3만 호 이상을 추가 확대해서 그것들에 대해 사전 청약을 추진하겠다라는 거네요. 근데 시절이 굉장히 걸리겠죠. 3기 신도시도 만만치 않겠거니와 그 이후에 되는 것들 시간이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흐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잔금 대출 규제 경과 조치 보완, 이건 아주 참 잘 했어요. 규제 지역 지정 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 조건부 1주택자 잔금 대출에 대해서 규제 지역 지정 변경 전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20년 7월 13일부터 시행이네요. 결국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최근에 그 규제 지역으로 등록이 되었던, 포함이 되었던, 예를 들어 인천 송도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있죠. 청주라든지 이런 곳의 무주택자 또는 처분 조건부 1주택자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살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살려주겠다. 이게 잘한 조치 같습니다. 근데 원성이 워낙 잦아있었죠.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전월세 자금 지원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 지원을 강화하겠다. 전월세 대출 지원을 강화하겠다. 전월세.
전세 월세네요, 결국은. 전세 월세에 대해서 대출 지원을 강화하겠다. 전세 살아라는 건가요? 아쉽네요. 그다음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주택 공급 확대 TF를 구성해서 검토 가능 대안은 5가지네요.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하겠다. 공급 세대수를 늘리겠다는 거죠, 결국은. 도시 주변 유휴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 택지 추가 발굴하겠다. 네, 이거는 정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택지 추가로 공급돼야죠. 공급이 돼야지만, 결국은 공급이 좀 돼야지만 주택값이 좀 안정화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신규 택지를 준비해서 마련될 때까지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릴까요? 현 정부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하겠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될 수 있는 것은 없겠죠. 네 번째,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또 도심 내 공실, 상가, 오피스텔 등 활용. 네, 그렇습니다. 공급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공급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고 지금 정권에서 신규 택지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면 10년 정도 걸리잖아요. 이게 짧지 않거든요. 최소 다음 정부 때 또는 그 다음 정권 때 빛을 보게 돼 있으니까요. 자, 세 번째,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겠다. 이 유념해 보셔야 될 것. 3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 표준 구간별로 1.2%에서 6% 세율을 적용하겠다. 무슨 말이냐면요. 조정 지역, 규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3주택자인 경우에는 구간별로 세율 적용이 되네요, 이제. 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뭐 물론 말할 것도 없겠고요. 그래서 3주택 이상을 한번 보았더니 8억에서 12억 시가 과표는 3억 이하짜리는 1.2%, 그 다음에 3억에서 6억은 1.6%, 6억에서 12억은 2.2%. 과세 표준 구간 기준입니다. 10억에서 50억은 3.6%. 이와 같네요.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75에서 85%, 공정시장 가액비율 95%를 적용했을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무서운 것은 결국은 또 공시지가는 계속해서 오르잖아요. 90%까지 지금 수준까지 맞춘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참 갈수록 종부세율은 종부세 부담은 중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또 첫 단추 끼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증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 볼까요?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하겠다라고 했고요. 이거는 워낙 대책 발표 전에도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라 패스하고요. 양도소득세 매물 유도를 위하여 내년 종부세 부과까지 시행을 유예하겠다. 단기 양도 차익을 환수한다.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한다. 80%는 아니네요. 1년 미만은 40%에서 70%, 2년 미만 기본세율에서 60%. 2년 미만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 버린 것 같아요. 기존에 나왔던 기사들에 비해서. 그런데 결국 개선되는 건 어떻게 되느냐.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다. 그랬는데 주택 및 입주권을 팔 경우 또는 분양권을 팔 경우 70%의 세율을 적용하고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1,000만 원 벌면 300만 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나머지 700만 원은 세금으로 나간다. 또 2년 미만의 경우에는 주택 또는 입주권은 60%, 그 다음에 분양권은 60%. 그런데 2년 이상이다. 주택 및 입주권의 경우에요. 그러면 기본세율을 적용된다. 그러나 분양권은 2년이 넘어도 60%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굉장히 또 확 와닿네요. 네,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 이것도 이미 예고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취득세의 경우로 한번 볼까요? 취득세는 다주택 부담을 인상을 하겠다. 다주택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하겠다. 2주택자는 이제 기존에 1에서 3%였는데요. 이거 이제 8%까지 올린다는 겁니다. 3주택 이상이면 12%. 그러니까 취득세가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0억짜리를 샀다. 그럼 취득세 얼마 됩니까, 이제?
10%면 1억이잖아요. 8천이 취득세가 되는 거예요. 10억짜리 사면 8천이 예, 어마어마하죠. 기존에는 1에서 3%였단 말입니다. 주택 가격에 따라서. 그런데 2주택자만 되어도 이제는 취득세를 8%를 물리겠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보유하지 마라. 1주택까지만 가지고 2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취득세 8%낼 각오가 안 돼 있으면 접근도 하지 마라라는 거죠. 네, 엄청나게 센 겁니다. 이거. 부산세 파트인데요. 이거 넘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 참 이거는 참 좀 안타깝습니다. 임대사업자들 이제 단기 임대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 폐지, 공적 의무 강화하고 자동 등록 말소되고, 요거는 만만치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자 관리 강화, 매년 등록 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 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행정 처분을 통해 등록 임대 사업을 내실화하겠다. 결국은 임대 사업에 등록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폐지가 돼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향후 일정 추진은 세법은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 뭐 7월 10일이죠.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굉장히 규제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센 규제가 나왔고요. 하지만 뭐 이런 규제책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이런 규제책들 잘 한번 내 상황과 맞춰서 살펴보시고요. 시기적절하게 대응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부동산에만 목매지 마시고 여러 가지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마련하셔서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급하게 영상 찍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